2025년 6월 20일 낭독 사설 중앙일보. 나라빚 걱정되는 슈퍼 추경 다시. 나라빚 다시. 나라빚 걱정되는 나라빚 걱정되는 슈퍼 추경 구조개혁 병행해야.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안에는 다시 2차 추경안에는 20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출 증액과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 당초 계획보다 덜 거친 세금액을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담겼다. 지난달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슈퍼 추경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은 지출 증액에 포함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추경의 핵심은 지출 증액에 포함된 2차 추경의 핵심은 지출 증액에 포함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다. 전국민 15만원 보편 지원과 소득 지역, 인구 소멸 지역별 차등 지원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도 이루어진다. 1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에 대해 상환 능력 등에 따른 감면과 상환 기간 조정 등이 진행된다. 슈퍼 추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용 추경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한다. 한 호흡으로. 올해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용 추경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은 적지 않다. 정부 투자에 비해 현금 지급의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1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민생 지원금 지급이 경기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 투자에 비해 현금 지급의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1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민생 지원금 지급이 경기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보편 지원의 효과도 의문이다. 오히려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우려도 크다. 비어가는 나라 국간도 걱정스럽다. 1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280조 원까지 불어났다. 국채 발행 13조 8천억 원 등으로 조달할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공백이 빚어진 상황에서 나라빚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개인 채무 탕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는 9월 돌아오는 47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금 만기를 앞두고 연착륙 방안 마련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의 형평성 그럼에도 반복되는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은 고통을 줄일 진통제일 뿐이다. 추경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려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긴장도 늦춰서는 안 된다. 세금 감면 타당성 검토 등 재정 효율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선심성 퍼주기 논란을 피하며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랏빛 걱정되는 슈퍼 추경, 구조개혁 병행해야.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안에는 2차 추경안에는 20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출 증액과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 당초 계획보다 덜 거칠 세금액을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담겼다. 지난달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슈퍼 추경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은 지출 증액에 포함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다. 전국민 15만 원 보편 지원과 소득, 지역, 인구 소멸 지역별 차등 지원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도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도 이루어진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에 대해 상환 능력 등에 따른 감면과 상환 기간 조정 등이 진행된다. 슈퍼 추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용 추경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은 적지 않다. 정부 투자에 비해 현금 지급의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1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민생 지원 지급이 경기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보편 지원의 효과도 의문이다. 오히려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우려도 크다. 비어가는 나라 국간도 걱정스럽다. 1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280조 원까지 불어났다. 국채 발행 13조 8천억 원 등으로 조달할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공백이 빚어진 상황에서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공백이 빚어진 상황에서 나랏빚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개인 채무 탕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는 9월 돌아오는 47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금 만기를 앞두고 연착륙 방안 마련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은 고통을 줄일 진통제일 뿐이다. 추경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려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긴장도 늦춰서는 안 된다. 세금 감면 타당성 등 재정 효율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선심성 퍼주기 논란을 피하며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랏빛 걱정되는 슈퍼 추경, 구조개혁 병행해야.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2차 추경안에는 20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출 증액과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 당초 계획보다 덜 거친 세금액을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담겼다. 지난달 1차 추경 13조 8천억 원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슈퍼 추경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은 지출 증액에 포함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이다.
전 국민 15만 원 보편 지원과 소득, 지역, 인구 소멸 지역별 차등 지원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도 이루어진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에 대해 상환 능력 등에 따른 감면과 상환 기간 조정 등이 진행된다. 슈퍼 추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0%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용 추경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은 적지 않다. 정부 투자에 비해 현금 지급의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1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민생지원금 지급이 경기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보편 지원의 효과도 의문이다. 오히려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크다. 오히려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크다. 오히려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우려도 크다. 비어가는 나라 국간도 걱정스럽다. 1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1280조 원까지 불어났다. 국채 발행 19조 8천억 원 등으로 조달할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공백이 빚어진 상황에서 나랏빚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개인 채무 탕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는 9월 돌아오는 47조 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금 만기를 앞두고 연착륙 방안 마련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했다. 일회성 현금 지원은 고통을 줄일 진통제일 뿐이다. 추경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려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저성장 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긴장도 늦춰서는 안 된다. 세금 감면 타당성 검토 등 재정 효율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선심성 퍼주기 논란을 피하며 추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일보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고질적인 수직 문화 바꿔야.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선배가 후배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대에 따르면 의대 24학번 학생 일부는 선배인 의대협 전북대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학교와 교육부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A씨가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한다. 앞서 차이과대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3학년 선배를 제적해달라고 요구했고 을지대 의대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돼 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의사사회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수직적 위계 문화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와 대학은 지난달 7일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제적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설득에 총력을 벌였지만 수업 참여율은 34%에 그치고 있다.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한 것이다. 전공의 복귀율도 12.4%에 불과하다. 의료계 단일 대우의 중심에는 의사사회의 고질적인 수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교수, 전공의, 전문의, 인턴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위계질서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인턴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위계질서 속에서 상명하복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선배가 후배를 교육하다 보니 선배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의대 족보 문화도 의대생 복귀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화는 젊은 의사들의 성장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군 간의 수평적이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군 간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팀워크를 강조한다.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하고 각 직군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특히 일본은 우리처럼 위계 질서가 강한 편이었지만 꾸준한 개혁으로 연차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언에서 환자를 존중하고 동업자를 형제로 여기라 했듯이 우리도 선진국처럼 수직 문화를 합리적인 수평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의료계 내부의 대대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한 때다.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고질적인 수직 문화 바꿔야.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선배가 후배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대에 따르면 의대 24학번 학생 일부는 선배인 의대협 전북대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학교와 교육부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A씨가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앞서 차의과대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측의 수업을 방해한 3학년 선배를 제적해달라고 요구했고 을지대 의대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돼 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의사사회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수직적 위계 문화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와 대학은 지난달 7일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제적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설득에 총력을 벌였지만 수업 참여율은 34%에 그치고 있다.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한 것이다. 전공의 복귀율도 12.4%에 불과하다. 의료계 단일 대우의 중심에는 의사사회의 고질적인 수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인턴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위계 질서 속에서 상명하복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선배가 후배를 교육하다 보니 선배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의대 족보 문화도 의대생 복귀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화는 젊은 의사들의 성장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군 간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팀워크를 강조한다.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하고 각 직군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특히 일본은 우리처럼 위계 질서가 강한 편이었지만 꾸준한 개혁으로 연차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언에서 환자를 존중하고 동업자를 형제로 여기라 했듯이 히포크라테스 선언에서 환자를 존중하고 동업자를 형제로 여기라 했듯이 우리도 선진국처럼 수직 문화를 합리적인 수평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 의료계 내부의 대대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한 때다.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고질적인 수직 문화 바꿔야.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선배가 후배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대에 따르면 의대 24학번 학생 일부는 선배인 의대협 전북대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학교와 교육부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A씨가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앞서 차의과대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측의 수업을 방해한 3학년 선배를 제적해달라고 요구했고 을지대 의대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접수돼 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의사사회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수직적 위계 문화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와 대학은 지난달 7일을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제적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정부와 대학은 지난달 7일을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제적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설득에 총력을 벌였지만 수업 참여율은 34%에 그치고 있다.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한 것이다.
전공의 복귀율도 12.4%에 불과하다. 의료계 단일 대우의 중심에는 의사, 사회의 고질적인 수직 문화가 의료계 단일 대우의 중심에는 의사, 사회의 고질적인 수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교수, 전문의, 전공의, 인턴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위계 질서 속에서 상명하복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선배가 후배를 교육하다 보니 선배 이야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의대 족보 문화도 의대생 복귀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화는 젊은 의사들의 성장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군 간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팀워크를 강조한다.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하고 각 직군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특히 일본은 우리처럼 위계 질서가 강한 편이었지만 꾸준한 개혁으로 연차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언에서 환자를 존중하고 동업자를 형제로 여기라 했듯이 우리도 선진국처럼 수직 문화를 합리적인 수평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의료계 내부의 대대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한 때다.